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27화 하나원 시인의 수필 정직과 봉사 그리고 영원한 잠상 두 편입니다. 오늘은 수필 7번째로 1962년 5월 20일 발행된 월간 미사일에 수록된 정직과 봉사와 1964년 12월 16일 발행된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허숭암 시인의 시집 실머리에 수록된 영원한 잠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2년 5월 20일 발간된 월간 미사일에 수록된 정직과 봉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책으로서 진행자가 수집한 책에 수록된 글입니다. 정직과 봉사 하나원. 조국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살던 나라이다. 얼마나 눈물겨운 말인가. 우리의 조상의 무덤이 있고 또 내가 자라고 내가 사랑하던 산천이며 꽃이며 끝내는 내 무덤이 있고 그리고 내 후손들이 편히 살아야 할 살 땅이, 이 땅이 우리의 끈덕진 피로써 맺어지고 피가 피를 부르는 운명으로 영원으로 이어 흐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소중한 조국을 50여 년 전에 망쳐먹은 민족이었다. 그리고 조국이 없는 서러움과 굴욕과 천대를 뼈아프게 맛본 민족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8.15 해방 후 우리들은 과연 조국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하였던가. 36년간이나 뼈아프고 슬펐던 서러움일랑 어느새 다 잊고 조국을 마치 적산가옥인 듯 서로 먼저 본 것이 눈앞이 뻘겋게 헤쳐먹는 것을 일삼았다. 그리곤 모조리 썩고 썩어지고 남이 썩는다고 덩달아 썩고 하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악마의 탈을 쓴 도깨비들이 국가의 중추신경을 파먹고 나라는 백성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얼마나들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본래의 삶을 떠나 허위에 찬 삶에 빠져버렸다. 마침내 조국과 민족을 구하려는 혁명이 일어나고 또 거듭 일어났다. 두 번이나 일어난 지금에야 구악들이 가셔지고 생기가 돌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를 계기로 하여 조국과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민간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복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란 사람들이 모두들 정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발전하려면 모두들 내일을 위하여 순진하고 봉사한다는 정신만 가지면 우리는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체제든가 조직을 하여도 우리들이 정직과 순진과 봉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덴마크나 스웨덴이 협동조합으로서 나라가 흥성하고 농촌이 부유해졌다고 하여 우리가 지금 한창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운영과 관리하는 사람들이 첫째로 정직하고 순진하고 봉사의 정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것이 오랜 병상생활에서 조국의 살 길을 염원한 나의 생각인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나대로 정직하고 봉사하는 길을 택하고 나병원을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곤 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모두 성공이 되었고 지금은 이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 되었다. 나는 내가 운영하는 기관과 기관의 사람들께 정직한 길과 봉사하는 길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을 신조로 하고 있다. 특히 고아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자진 군에 입대시켰다. 이유는 젊을 때 한때는 국가와 민족에게 자기 몸을 공으로 하고 순수하게 바쳐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불가에서 말하고 있는 비아, 비무와 비무공을 언제나 생각해 본다. 여기서 비아라고 하는 것은 나 밖에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비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있는 것 밖에 모든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무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아니고 내가 없는 것도 아닌 빈 것이 아니고 빔 아님도 아닌 것, 이것을 비무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참다운 공 속에 선탈하고 이런 고요 속에 있으면 불후 불멸의 자각을 얻게 되며 참다운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선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해탈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후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함을 뜻하는데 훌륭하여 그 가치가 영원토록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요즘 TV 프로에 불후의 명곡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는 불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음을 뜻하고요.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 본분 따위를 스스로 깨닫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수련에 힘쓰면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굳센 나라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이다. 20대 전후하여 인생의 초입에서 군대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라는 것을 하나도 갖지 않고 순전히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살고 또 정신과 육체를 나라를 수호하는 데에 바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피와 땀의 흘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쁨과 희열을 체험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인간이 닦아지고 굳세고 싱싱한 사람이 되어 행복의 앞날을 걷는 사람이라 하겠다. 그러나 깨나 부리고 허위된 사람이나 또 군에 입대를 기피하는 사람의 장래는 보잘것없는 것을 인과론을 따지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벌써 그 인간의 자격이 낙후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과론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인과론은 모든 사물의 생성과 변화에서 원인이 되는 상태가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되는 다른 상태가 따라 일어난다라는 이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적인 군대와 군인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나라는 흥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출발되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군인 생활을 하는 3년 기간은 정말로 그 인간의 기로를 좌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조국과 정직과 봉사의 인간 수련을 신선하게 닦으면 그 인간은 장래를 약속할 수 있지만 이렇지 못할 때 본인은 물론이지만 사회와 나라에 끼치는 불행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정치권에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의 낙마로서 흔히 거론되는 우리 현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원 시인은 이렇게 오랜 세월 전부터 이거를 역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중국에 있은 적이 있다. 당시 남경 정부의 군벌들 중에는 돈맛을 나는 군인이 많았다. 여기서 남경 정부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나라가 도읍으로 삼았던 난징은 베이징, 시안, 류양과 함께 4대 고도로 꼽힌다. 난징이 역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시기는 1368년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고 도읍으로 삼았던 때이다. 여기서 남경정부라는 것은 난징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심지어는 유령 인원의 군인까지 가진 부대도 있고 또한 군대가 시장화되어 있다고 개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뒤 남경정부는 패전을 거듭하면서 중경으로 대만으로 몽진하는 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서 중경이라는 또 단어가 나왔는데요. 중경은 중국 남서부에서 으뜸가는 하항이자 공업 중심지로 반도 모양으로 튀어나온 바위산을 깎아 세운 도시로 1927년 충칭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중경이 지금은 충칭시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몽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 역사상에서도 선조가 저쪽 그 두만강 쪽으로 몽진한 사례가 있죠. 임진왜란 때. 그 몽진이라는 것은 머리에 먼지를 쓴다는 뜻으로서 임금이 난리를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겨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경정부의 꼬락서니를 혁명 이전의 우리에게는 없었던가를 문답하고 싶다. 사람들이 본연의 인간을 떠나 허위에 가득 찬 삶에 빠졌을 때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도탄 속에 빠지는 것이다. 여기서 도탄이라는 것은 진구렁이나 숯불과 같은 데에 빠졌다는 뜻으로서 생활이 몹시 어렵고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이르는 말이라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인간은 정직과 봉사의 인간이 되어야 하고 이런 인간이 사는 사회와 나라를 만드는 데에 정신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의 세대와 또 장래를 지키는 젊은이들은 오직 정직과 봉사에 사는 인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나원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원 시인의 두 번째 글 1964년 12월 16일 발행된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허숭암 시인의 시집 실머리글에 수록된 영원한 잠상이라는 글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실머리글이라는 것은 책머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책으로서
진행자가 수집한 책에 수록된 글입니다. 영원한 잠상, 숭암 선생님의 긴 상편 삶이란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원, 이것은 선생님의 노경에서 채관하는 글월이기에 천공을 낳으며 지상의 삼라만상을 비애하고 욕의 혼탁을 병탄하여 하나로 투서한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참 어려운 말들이 많지요. 이 하나원 선생님이 이제 1919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정시대 또 한문을 많이 쓰던 시절에 태어났던 분이라서 어려운 한자를 많이 씁니다. 더구나 일본의 한자, 그 다음에 중국의 한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어려운 단어들을 주제넘게 뜻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뭐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나 사전이나 참고 자료들을 찾아서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노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노경은 노인 노자에 지경경자를 써서 나이를 많이 먹은 때나 그 즈음을 뜻함.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노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채관은 상념을 끊고 사물을 조용히 관찰하여 그 이치를 생각하는 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천자에 공간 공자를 써서 끝없이 열린 하늘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비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비예는 눈을 흘겨본다, 눈을 흘겨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의 혼탁이라는 또 단어가 있는데요. 욕의 혼탁은 계절이 흐릿하다, 그런 뜻이고, 병탄이라는 말은 남의 재물이나 영토, 주권 따위를 강제로 제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병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병탄의 시절이 있었지요. 우리는 흔히 한일합병이라고 하는데, 이 합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본 측 단어이고, 우리가 써야 될 단어는 병탄입니다. 한일 병탄이라고 해야만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언어는 언어의 기교에 시종한 연금술에서 다시 시인이 보는 시를 시작하는 이정표에 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연금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연금술은 철이나 구리, 납 따위의 비금속을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변화시키고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약을 만들려고 하던 화학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금술사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연금술이 쓰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숭암 선생님은 여태껏 많은 문인들과의 교유에서 활자의 시보다 말의 시를 많이 발표했었다. 이제 노경에 비로소 활자의 생각을 발표하는데, 이 시적 내용은 분명히 영원한 것이며, 이 영원한 시 아닌 시는 이 당의 불멸의 잠상임을 말할 수 있으며, 진정 이 시조는 이 땅의 삶이란 뭐냐 하는 길이 되리라. 이렇게 1964년 12월 16일 명동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잠상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아마 일본식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늘 잠자에 생각할 상자를 써서 예민하고 치밀한 생각을 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시조는 시자와 곁가지 조자를 써서 시가 말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원의 스필 두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어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28화 1956년 12월 1일 발행된 현대문학 12월호에 수록된 나의 시작 수업 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